예비후보 등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예비후보 등록을 하신 거는 이제 시장 그 선거를 지금 하시는 건데 왜 시장이 되려고 하시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저는 포천의 정체는 포천 시민이 다 아는 사항입니다. 인구나 경제, 교육, 복지 모든 분야에서 갈 길을 잃었다. 포천의 철도는 어떻게 놔줘야 되는지, 또 교육은 어떻게 풀어져 가야 되는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잃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포천시장 선거는 포천의 발전 방향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포천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안을 제시하고 공부해왔고, 이런 발전 방향을 준비한 대로 우리 포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풀어가려고 이번 시장에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포천의 지금 시장 공백이 오랜 기간 되고 있습니다. 네. 2014년도 말부터 네. 부터까지 시장 공백이 있는데 포천 시민들이 어떤 시장을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포천 시민이 어떤 시장을 원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포천 시민들이 어떤 시장을 바란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도덕성을 겸비한 시장이 돼야 된다. 뭐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 미래를 재단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요즘에 그 포천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고 또 현안 문제인 석탄발전소 문제만 봐도 석탄발전소 반대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찾고 또 그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두 가지를 보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그 분열된 포천의 민심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또 석탄발전소로 인한 분열이 되어 있고 또 이런 분열된 모습을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포천 시민이 바라는 포천시장이 해야 될 통목이라고 봅니다. 네. 새누리 당원으로 오랜 당원 생활을 하셨죠? 네, 오래 했습니다. 최근에 탈당을 하시고 바른정당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새누리당 시절부터 그 공천을 받아놨다는 얘기도 한간에 들리는데, 네. 혹시 바른정당에서의 그 공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경선 과정을 거치면 본인이 얼마나 그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이 대표님께서 상당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이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을 가게 된 동기는, 새누리당에는 어떤 그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 국민의 민심이 위반됐다. 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 이런 것을 나는 이제 정의라고 보기 때문에, 정의가 실종된 당에서는 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현역 국회의원인 김영호 의원과 같이 동반 탈당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규합을 드리고요. 또 제가 우리 김영호 의원이나 바른정당에서는 여러 후보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후보들이 어떤 뭐 위원장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후보를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뭐 선심을 쓰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어떠한 룰에 의해서, 당에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제가 가장 준비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보는 입장일 뿐이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우리 바른정당의 새 후보들도 다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룰이든지 다 따라서 그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열심히 돕고 해서 바른정당에서 4.12
4.12 우리 그 시장 선거에서 성공하도록 함께 노력했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바른정당 후보분이 세 분이라 그러셨나요? 네 분이 네. 아니신가요? 지금 뭐 저까지 셋으로 압축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김영우 총선 때 김영우 국회의원 연설원으로 그 활동하셨던 그 오병희 씨가 그 또 잠정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 4.12 총선 당시에 저는 그 김영우 의원이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오병익 평통 지금 회장이시죠? 단장님이신데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직까지 등록을 안 하고 어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등록한 사람만 따진다면 저와 함께 셋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은 지금 김영우 국회의원부터 그 다음에 정종군 시의장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그 명확한 입장 표명을 그 쭉 해왔다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또 바른정당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그 와중에는 석탄 발전소를 또 추진했던 배경년 그 전소업장도 있는데 만약에 후보자님이 시장이 되신다 그러면은 이 석탄 발전소를 어떤 식으로 그 풀어가실 해법이 있는지요? 예, 저는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다른 당 후보나 많은 후보들이 그 포천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대안 없이 막겠다, 취소하겠다 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어떤 대안 없이 하는 것은 인기정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석탄발전소를 포천시에서 허가해 줬습니까? 그건 국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줬고요. 또 지금 공정이 제가 보기에는 한 35% 이상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을 5,800억에 35%를 따져도 수천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걸 취소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비용을 국가가 대신해 줄 건가? 아니면 경기도가 해줄 건가? 그럼 포천시가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 당선된 그 맡겠다는 취소하겠다는 후보가 할 것인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책임하게 어떻게 지금 공정률 35%에 가까운 이런 석탄 발전소를 취소하겠다는 얘기는 인기정책이다. 따라서 저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보다는 실성 있고 대안을 가진 그런 후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석탄발전소 바른정당 새 후보와 같이 뭐 뚜렷한 입장 표명 안 했다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포천 뉴스에 이것도 2015년부터 저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기고를 통해서 충분히 해왔고, 또 엊그저께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의 표명을 누구보다도 먼저 했기 때문에 또 떳떳하고, 그 당시에 저는 시의원의 위치도 아니고 그런 거를 조정하고 간섭할 수 있는 위치도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이런 가장 뜨거운 감자인 포천 석탄발전소의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와 시민과 함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타결을 해나가고 과연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석탄발전소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검토해서 피해를 최소한에 줄이고, 또한 우리 포천의 지역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보상이 적절히 더 잘 이루어질수록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석탄 발전소가 건립이 안 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고, 또 네. 석탄 발전소가 그 도중에 지금 중간에 취소가 된다 그러면은 피해 보는 쪽은 포천 시민이 아니라 그 추진하는 회사가 아닐까요?
지금 그렇다면 이게 합법적으로 건설이 돼 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6천억이라고 대할 때도 30%라면 한 2천억 정도가 건설 비용이 추가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 그건 어려운 문제다. 이게 불법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대표님 말씀에 드렸듯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석탄발전소가 증설이 되거나 또 송전 철로의 문제, 그 다음에 백연현상에 대한 문제, 뭐 우리가 예측 가능한 모든 문제를 전문가와 협의해서 포천의 환경 문제를 줄이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석탄발전소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이 우리 포천의 많은 무허가 공장들과 허가난 공장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천의 환경 문제가 더욱더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환경 문제를 재검토해서 우리 포천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그 선거 문제로 다시 한번 얘기를 돌아가서요. 바른정당의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바른정당끼리의 후보들끼리 이제 그 경선을 거치고 공천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네.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이영구 후보님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단점은 무엇이고, 핸디캡은 무엇이고, 네. 그 경선 과정의 그 유불리 그런 거를 좀 간단히 부담 없이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2005년도부터 지방의회에 나와서 한 번 낙선을 하고 두 번의 최고득종을 받으면서 지방 행정에 관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군수의 직위에 도전하다 실패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지 않은 그 공직선거법에 위반에 의해서 5년 동안 자격정지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천에 문제 있을 때마다 대안을 제시했고, 또 포천 뉴스를 통해서 한 10가지의 공약사항을 만들어서 포천을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살기 좋고 또 쾌적한 속에서 어떤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올 수 있는 기고를 많이 통해 왔습니다. 저의 장점은 뭐 10년 동안 그 연구 노력해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후보들보다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또 저는 본선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천에서 지방의원과 또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포천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타 후보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장 후보자로서 포천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인사드리러 다니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또 관광버스를 타고 또 장례식장을 돌아다니고 뭐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악수를 청하고 이런 관습보다는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포천 16만 시민을 편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덕목을 준비한 사람이 선택받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만이 포천이 정말로 많은 지자체 중에서 이사 오는 인구가 줄지 않는 그 포천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6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후보들에 대한 공약이나 그동안에 해왔던 정치 행보들을 샅샅이 살피셔서
정말로 어떤 후보가 포천을 잘 쾌적하고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후보인지 꼼꼼히 검증하는데 더 주안점을 주시는 게 우리 포천이 살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아마도 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로 우리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